이제 2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이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공부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혹여 모르고 계셨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게 위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그다음에 혹여 우리 주변에 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가족 문제로 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의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곳을 소개를 좀 해주셔서 이런 곳을 이용을 하시고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나가시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라 그러면 훨씬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동일하게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하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 및 자녀 교육, 또 상담, 통번역 및 정부 제공, 또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어떤 서비스,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리는 어떤 기관들, 처음에 만났던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 세 번째 노인, 장애인복지관, 이런 많은 기관들이 법에 의한 어떤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들을 본인들의 서비스 기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상자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들을 다 특징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그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종합적인 서비스들, 원스톱 서비스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으셨을 오셨을 때 해당되는 관련되는 또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드리고 논의해서 실제 지원하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까지 해드리는 종합적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에 대한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센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2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근거하고 있는 어떤 법적 기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어떤 흐름들, 연역들을 좀 보게 되면요. 2006년 4월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 아마 80년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해외 자유화 여행 그 조치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때서부터 이제 시골 농촌에 나이가 되셔서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도시남, 농촌남 도시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리감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 계기들이 되기 시작한 게 아마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즉 저희 세대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시골에는 농사하시거나 하는 분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또 도시에 계시던 많은 도시 우리나라 현대 사회도 그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도시로 모여서 일을 하기고 공부하고 일을 하기 위한 게 많은 여건들이 도시에서 하는 게 더 좋으시니까 도시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도시로 인구 집중이 많이 되었고요. 시골에는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제 뭐 주변에 뭐 이성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기회들이 적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이제 많은 이제 외국 여성분들과 결혼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러한 그 과정 중에서 2006년 4월에 결혼이미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사회복지 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개정을 통해서 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의 근거들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제 다문화 가족 센터의 구분은 이렇게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일반형,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확대형,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크게 이야기하는 그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쉽게 그냥 현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확대형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능들이 바로 확대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 실제로 지역마다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그 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위탁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실제로는 기관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꼭 그 공공행정 서비스 전달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었고 그 형태들이 이제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되는 어떤 이런 확대형으로도 구별이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350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218개소가 설치와 운영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대한민국 안에 이제 각 시, 지역사회 시군까지는 뭐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특히나 이 다른 센터와는 다르게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실제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결혼이 아무래도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 큰 대도시 지역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작은 어떤 그 지역에서 먼저 활성화되고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 때문에 오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공업도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안산이나 이런 지역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다문화 축제를 연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들을 해 나가고 계시고요. 또 그런 활동들이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에 다양하게 또 소개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약 21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일반형, 뭐 확대형, 뭐 가형, 나형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사업 내용들은 이것도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10-9 여러분들 교재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가 이거 하나 빠져야 되네요. 3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사업 내용은 첫 번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센터에서의 사업은 공통 부분이 있고 선택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다문화 가족의 이중 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뭐 연간 몇 시간 이상 하도록,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의 입학 및 입시 정보에 대한 제공 부분, 즉 부모 교육에 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공통 부분, 공통 필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선택 프로그램들도 뭐 하도록 여러 가지 예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부분,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교육,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또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이런 것들을 아주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회 통합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상담에 관한 부분, 또 홍보 및 지원 연계에 관한 부분 이렇게 다문화 가족에게 필요한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필수로 운영을 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천안에서도 이제 동부 육계면에 어떤 그 농사를 많이 지시는 곳들 이런 곳에 가면 그 다문화 가족 지원 그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오셔서 많은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문화 문화를 소개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천안 지역에서도 다문화 가족 그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이 모이셔서 그 자기네 문화 또 음식을 뭐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 다문화 가족 문화 축제 같은 것도 여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지역 사회에서 예, 서로 이해를 통해서 이해와 또 공감과 예,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매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히 이중국적 또는 이중 언어를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중 교육, 엄마 모국어에 대한 교육, 그다음 우리 한국어에 대한 교육,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교육들도 더 장려하고 더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나오셨던 분이 계신 것도 아시죠? 그 필리핀 출신의 어떤 여성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다문화 여성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들도 해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그다음에 그러한 다양한 어떤 그 기회들이 제공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다양한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예,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 지역사회 실천 복지전달 체계의 하나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출발점은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자 중심,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눈높이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달 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관의 가족 대상 사례 관리 및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제공 기능과 중복될 소지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복지관도 종합적인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중에서 좀 특화해서 가족의 내 문제, 가정을 어떻게 건강한 가정으로 지원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된 서비스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서비스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 내에서 사례 관리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업무 분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정지원센터 간의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에서의 합의점이나 그 균형점들을 좀 찾아내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서비스에 대한 연계와 조정이 좀 충분히 협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원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돼 나갈 부분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역을 좀 살펴보면요. 2005년 1월에 건강가정기본법들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처음으로 시범으로 15개소의 건강가정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 15개 정도면 광역시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설치를 했고요. 2013년에는 전국에 15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각 전국에 있는 뭐 시도, 군 단위까지도 다 설치를 해나가고 있었다. 그 정도로 확대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서비스들을 실시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10-10의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 2월 기준인데요. 충남에 약 12개소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굉장히 그 다음에 2019년 기준으로는 약 18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도,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의 광역시, 그 다음에 광역도, 예를 들어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를 들어서 광역시면 뭐 자치구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자치구 내에 있는 산하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들, 그 다음에 연계 사업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어떤 이런 큰 틀의 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군구에, 시도 산하의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실제로 현장에서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 실무적인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0-11에 보시면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공동사업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크게 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큰 사업들은 첫 번째가 가족돌봄, 그 다음에 가족돌봄 나눈 3가지 사업,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 품앗이, 아버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남성 대상 교육, 또 가족 상담, 가족에 대한 집단 상담에 대한 부분들, 또 가족 문화, 또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부분, 이렇게 사업 영역들을 구별을 해서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보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나머지 여기도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공통사업들은 실제로 큰 틀의 그림을 가지고 시군구 지역사회에서 위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로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서 지역아동센터 많이 보셨죠? 거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위탁관리 종교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설치해서 좀 어려운 그 가정상 지역에 아니면 어려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 그 다음에 실제 교육도 하기도 하고요. 또 급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보통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보통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걸 만들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1년, 최소 1년 정도는 자비로 운영을 하시고 그렇게 센터로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1년의 어떤 그 실적들을 보고 그것들을 검토한 후에 해당 어떤 그 관공서에서 어떤 지원들은 되는 서비스들을 연계를 해주기 시작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보통 천안 지역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요즘엔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사회복지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뜻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설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근접한 지역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 많이 검토를 해보시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 한정된 지역 안에 너무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서비스 중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검토들도 해나가고 계시더라. 그다음에 대개의 경우 이제 종교기관에서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그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도 많이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도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징을 좀 보면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또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또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기관이 바로 지역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원 내역은 보통 이제 아동에 대한 보호, 보통 학교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참 자랄 시기니까 이제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아이에 대한 보호를 해줄 좀 어려움이 있으신 어른들 가정 내에 어떤 아동을 위해서 아이를 이제 보통 이제 학교 마치면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서 아이들 보호도 하기도 하고 급식도 제공을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하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나 학습 능력에 대한 제고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정서적인 지원, 상담이나 또 가족 지원들, 또 문화 서비스에 대한 체험 활동이나 공연 활동들을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 내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정 예방적 기후 및 사후 연계들을 제공을 해 나가고 있다. 아주 지역 사회 내에서 아동을 위한 방과후 아동을 위한 어떤 다양한 복지 전달 체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영역 및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보호와 교육, 또 문화 서비스, 정서적 지원 서비스, 또 지역사회에 대한 연계 서비스 이런 것들 기본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지역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대상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기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특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특수성이나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기관에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기관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심적인 안정을 위한 어떤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미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종교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 또 부모님들의 또 마음의 평화를 주는 어떤 그런 활동들,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기관의 특성상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 아니면 대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그 서비스 영역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교재 10-3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대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문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서 지원에 관한 부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부 분류에는 보호에 관한 부분은 생활과 안전에 관한 부분. 왜냐하면 방과 후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 혼자 집에 있다거나 아니면 학원만 전전해서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급식이나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뭐 일상생활, 또 위생관리, 급식에 대한 지도, 또 생활안전에 대한 지도, 안전규가에 대한 지도, 또 산업안전 의무에 관한 교통에 대한 부분, 또 실종이나 유괴에 관한 부분, 또 약물 오남용, 재난에 관한 부분, 또 요즘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 성폭력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보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교육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학습에 관한 부분, 또는 특기 적성에 관한 부분, 또 성장과 관리에 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이러한 인성이나 사회성 교육, 그 다음에 복지관 센터, 지역아동 센터 내에서 지지회의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좀 교육해 나가는 부분들도 아주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세 번째 이야기하는 문화에 관한 부분, 체험 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관한 부분, 또 참여 활동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람하고 견학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을 한다라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또 문화적 서비스들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상담에 관한 부분, 또 아이들에 대한 가족 지원에 관한 부분들, 또 보호자나 또
아이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서비스부 분야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인데요.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 지역아동센터를 좀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바쁘신 두 부부들이 아이를 어떤 그 아이에 대한 돌봄에 대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지원들을 자원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많은 지금 말씀드린 많은 복지관들이 다양한 어떤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의 그 관리자들만으로는 이런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운영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니면 활동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많은 어떤 자원봉사자분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활용을 하게 되는 어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기관의 홍보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활동들은 아주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이고요. 또 이런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 전달 체계에서 말씀드린 뭐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많은 기관들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이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때 실제로 지역사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커뮤니티 실천, 지역사회 복지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죠.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정성들이 또 아니면 온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키우는 거다. 엄마, 아빠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들이 예부터 우리 어른들이 해오셨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실천 활동들이 바로 이런 방금 소개해드린 전달 체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적인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여러분들 교재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355페이지를 보시면 표 10-12에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이 2018년 기준으로 약 4,2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현재 약 23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아동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 아주 굉장히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달 체계들이 많이 다양하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기타 관련 전달 체계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5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재가복지 서비스 센터,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 다양한 어떤 전달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실체적인 활동들이 대상이나 전달 방법에 있어서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복지 전달 체계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2교시 잠깐 마치고요. 3교시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